일제강점기 1937년 양주군의 어느 으슥한 골짜기, 어떤 조직의 비밀 아지트라고 불리는 천원금강사무소를 일본 순사들이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이날은 전례 없는 대규모 수색이 펼쳐지던 날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금광에서 찾고 있는 건 금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사람의 시신이었죠. 수사를 시작하고 얼마 뒤 드디어 일본 순사가 시체를 발견했다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때 시체를 발견했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집단으로 시신들이 매장된 곳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인근에서 발견된 시신만 무려 40구나 됐죠. 부검을 통해 이들의 사인을 확인해보니 대부분 교살 후 매장이었습니다. 목을 졸라 살해당한 후에 땅에 묻힌 것인데요. 그 중에서는 입안에 흙이 들어간 사람도 있다는 걸 봐서 일부는 생매장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이와 비슷한 형태의 비밀 아지트 인근에서도 시신들이 무더기로 나왔죠. 이때 발견된 시신들의 합계가 무려 314구가 됐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영유아 77명, 아동 32명이 포함돼 시신으로 발견됐죠. 1937년에 대규모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시신들의 정체는 백백교라는 독특한 이름의 종교를 따르던 교인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이 참혹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8명이나 되었죠. 이들은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병아리를 죽이듯 쉽게 여겼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많게는 한 사람이 150명을 넘게 죽이기까지 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러한 살인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공통된 단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대원님. 신문하는 공판 과정에서 수도 없이 내뱉었던 말이었죠. 모든 살인은 대원님이라 지칭하는 사람의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원님이라는 자의 정체는 바로 백백교의 교주 전용해, 이 사람에 의해서 300여 건이 넘는 살인들이 자행되었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킨다고 사람을 죽인다니, 백백교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참사가 벌어지게 된 걸까요? 백백교는 종말의 때가 곧 올 테니 전국에 미리 설치해둔 53개의 임시 분소로 간다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신의 아들인 교주의 선별을 통해 금강산 파수궁이라는 곳으로 간다면 불로장생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했죠. 게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해괴한 주문도 있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남자가 외우는 주문입니다. 여자의 주문도 따로 있었던 이것은 외우기만 한다면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 주문. 지금 이렇게 보면 그냥 정신 나간 주문이었죠. 하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걸 주장하는 백백교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에게 잘 통했습니다. 이건 당시 시대상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걸 알면 이해할 수 있죠. 당시는 일제강점기로 인해 나라가 넘어가게 됐고 사회가 혼란스러워 곳곳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십상이었으며 신분이 바뀌는 등 사회 전복과 혼란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여기저기 일본에 의해 정보가 차단된 상태였기에 가족과 개인들은 고립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전용해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든 겁니다. 그렇게 교인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죠. 백백교의 가입 조건은 생각 이상이었는데요. 남성은 전 재산을 헌납, 여성은 교주와 성관계를 가져야만 가입될 수 있었습니다.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믿게 된 건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관리. 전용해는 부엉이 부대라는 걸 만들어 이를 통해 교인들을 관리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하게 감시를 했고 백백교에 대해 의심을 품거나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하는 순간 바로 살인을 행했죠. 심지어는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던 여성이 만약 임신을 했거나 혹은 아이를 낳기 위해 외부로 나가려고 한다면 혹시나 소문이 날까 싶어 사전에 죽였고 여자가 실증이 나도 죽였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가족들도 한꺼번에 죽였죠. 이 모든 건 일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살해되어 300구가 넘는 시신이 나온 것이죠. 두 번째는 영적인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천원금광사무소가 왜 백백교의 비밀 아지트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전용해는 양주군에 있는 이 금광 안에서 엄청난 양의 금을 발견합니다. 그가 가리키는 곳마다 금이 발견됐다고 하죠. 심지어 이 금광은 폐광이었는데 그의 말 한마디에 금이 쏟아지니까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의 영험함 때문에 전적으로 그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미리 폐광 여기저기 전용해가 금들을 뿌려놓았던 겁니다. 전형적인 사기였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믿고 따르기만 했었죠. 이렇게 영험함과 철저한 관리가 지속되니 백백교는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남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종교가 되었던 겁니다. 여기 황해도 해주에서 큰 한약국을 실력 좋게 운영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곤용. 돈도 잘 벌고 명성도 떨치던 그였지만
남에게 말 못할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유곤용의 할아버지는 엄청난 재산을 가진 자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곤용은 어려서부터 돈 걱정 없이 자라왔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어 유곤용이 해주로 나오기 직전까지 끼니 걱정을 매일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유곤용의 할아버지는 임종 직전 유곤용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남겨주고 갑니다. 그제서야 의문이 풀렸던 것이죠. 집안의 가세가 기운 이유가 백백교 때문이라는 것을요. 모든 재산을 이 종교에 가져다 바쳤던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곤용의 아버지는 더 독실한 백백교 신자였으며 자신의 여동생도 정용회에게 바쳤던 것이죠.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곤용이 어서 종교에서 빠져나오라고 4년을 넘게 설득을 했었음에도 30년 동안 백백교를 믿었던 아버지의 믿음을 돌이킬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유곤용은 백백교를 개박살내기 위해 위장 잔입을 시도합니다. 절실한 신자로 위장을 하고 교주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 같다며 아버지를 통해 교주를 만나려 했죠. 교주의 아내가 바로 자신의 여동생이니 가능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그냥 만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상한 주문이 있었던 곳답게 교주를 만나기 전부터 만났을 때까지 독특한 계율들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는 지금의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의 계율들과 많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유곤용은 정용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단판을 지으려 했지만 그럴 순 없었죠. 수많은 간부들과 신도들에 의해서 저지당하게 됐거든요. 유곤용은 달려드는 간부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마침 근처에 있던 경찰서로 달려들어가 이 사실을 알리게 됐고, 이 사건을 계기로 백백교의 실체가 세상에 폭로가 된 겁니다. 글쎄요, 정용회는 이때 잡혔을까요? 이미 도착했을 때 핵심 간부들을 포함해 여러 백백교 신자들을 붙잡을 수는 있었지만 정용회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런 때를 대비했는지 사진 한 장도 남겨둔 게 없었죠. 게다가 평소에 그는 하얀색 가면을 쓰고 얼굴을 감췄으며 자신을 바라보면 눈이 멀어버린다는 이유로 자신을 쳐다보지 못하게 했기에 그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었죠. 물론 다행히 핵심 간부였던 이경득과 교주의 아들 전종기 정도가 얼굴을 봤었기 때문에 그의 진술을 토대로 생김새를 유추해냈죠. 그로부터 50일 정도 지나 양평의 어느 산속에서 신원미상의 시체가 발견이 됐는데, 얼굴은 이미 야생동물에게 코 아래 부분이 뜯겨져 나가 있었던 상태지만 전종기가 이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는 말을 듣고는 수사는 전용회가 죽었다고 결론을 냈죠. 하지만 정말로 전용회가 맞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의심의 여지는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인 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DNA 같은 걸 확보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나는 신이다 라는 내용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우리의 역사 속에 있었던 또 다른 사이비 종교를 다룬 내용이죠. 하나같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죠. 아마 사회가 그만큼 불안했었다는 당시 상황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치 백백교처럼요.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